일선지락부터 보시면은 기지량, 미지량. 아까 뭐 보셨던 뭐 300제 책 보셨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누가 뭐 그 사람이 그 안에 뭐 특이한 내용을 썼는지 딱 봤는데 특이한 내용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다 이쪽 저쪽 다 카피해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단지 이제 글씨가 좀 깔끔하게 돼 있다는 거. 크기가 그게 그 차이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추천을 안 해드린 게 여러분들이 그걸 볼 만큼 레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앞에 자료 괜찮은 게 있는데 뒤쪽에 이제 새로운 자료들은 좀 추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좀 더 그 확대해서 보고자 할 땐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걸 보시면은 이거를 좀 요약해 놓은 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안지를 딱 보고 나서 그때 그걸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은 좀 더 뭐 연구반 수업이라면 요거 다다음 정도에 보시면은 괜찮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내를 안 해드렸던 거고요. 요거 다음에 또 본다고 뭐 지성호 씨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책도 어떤 건 좀 요게 잘 돼 있고 어떤 건 요게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책으로 만든다는 건 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 책이 있어야지만 또 이제 강의하는데 또 문제가 없거든요. 짬뽕을 하더라도. 자, 기지량은 이거 간단히 보시면은 지락이 낮습니다. 그럼 A상의 지락이 낮게 되면 지락 전류는 커지죠. 지락 전류가 커졌으니까 전압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류는 줄어들었다는 게 기지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전류가 B나 C는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B나 C는 다 빠져나갔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세 개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대 발전이라고 그랬죠. 고대 발전. 고장 전류에 대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대칭자표법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대칭자표법에서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전류가 두 개 있죠. 전압이 하나 있죠. 뭐 아는 게 전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전류부터 나오겠죠. 전압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류부터 다 해가지고 나오면 이와 같이 해서 나오고, 그러면 I0, I1, I2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VA밖에 모르니까 뭡니까? VB나 VC는 모르죠. VA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VA에서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는 0이라는 건 아는 거죠, 지금. 근데 V0가 얼마인지, V1이 얼마인지, V2는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VB하고 VC 값이 나오는 그 값이 어디서 나오냐, 그죠? 그게 이제 발전기 기본식에 가면은 뭡니까? Z, 여기 그냥 나오죠? VA는 마이너스 Z0 I0, VB는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 이 수식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지금, 요게 V1입니다. 요게 VA0고 V2고. 그 수식에 넣어서 지금 I0, I1, I2를 아니까 아까 V0, VA 값만 알았는데 이 V0, V1, V2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V0, V1, V2 값을 알거나 아니면 I0 값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원하고자 하는 IA, IB, IC나 VA, VB, VC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을 긁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것들도 총짜배기로 이제 흐름을 좀 외워두시라는 얘기죠. 일선지락 전류가 됐으니까 발전기 기본식, 고대 발전에서 발전기 기본식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VA가 0이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이 V0, V1, V2니까 그 V0에 대한 수식, V1에 대한 수식, V2에 대한 수식은 0이라고 넣고 나면은 여기서 I0, I1, I2는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I0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I0에 대한 값만 나온 게 아니라 I1, I2도 다 나온 겁니다. 그럼 거기 IA 값도 다 나온 겁니다. 왜? 요거에 대해서 요걸 계산하면 IA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락 전류가 뭡니까? IA 아닙니까? 그게 IG 값이죠. 그래서 I0 값이 나왔으니까 이 IA 값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비상에 대한 전압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 비상에 대한 전압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죠. I0, I1, I2가 나왔으니까 그 값들을 다 집어넣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뭡니까? Z0, Z1, Z2에 대한 값들, 또 EA에 대한 값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V0, V1, V2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V0, V1, V2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VB에 대한 수식에다 여기 앞에서 봤던 수식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VB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V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식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해야 될 거는 대칭자법법에서 I0, I1, I2, V0, V1, V2 6개만 구하면은 IA, IB, IC, VA, VB, VC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6개를 끄집어내기 위한 단계에서 대칭자법법에서 일부 끄집어내고 거기서 안 되는 거는 발전기에서 끄집어내면은 그 대칭분을 이용해서 비대칭인 성분을 꺼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칭자법법이란 얘기죠. 그거를 이제 배우신 겁니다. 여기서 이선지락 전류를 하면은 이선지락 전류는 여기서 BC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BC상에 지락이 났으니까 IA상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전류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럼 B하고 C는 전류가 있는데 뭡니까? 요거 두 개가 양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아는 건 뭡니까? IB하고 IC는 방향이 반대다라는 건 압니다.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VB하고 VC 그건 단락이었죠. 예, 여기는 지락이니까 지락점의 임피던스에 따라 또 틀려지니까 여기서 VB하고 VC는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전압은 0이라는 건 안다는 얘기죠. 지락에서는 지락 전류가 흐르면 전압은 0이라는 거, 그리고 지락 전류가 빠져나가는 쪽 외에 전류는 0이라는 거, 요걸 가지고 풀어서 쓰는 겁니다. 대칭자법법에서 V0, V1, V2 그 다음에 I0, I1, I2 값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어떤 값들이 나오는데 이선지락 전류는 이걸 병렬로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처럼 복잡한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와서 좀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산하면은 요거 이선지락 전류 계산하는 거, 일선지락 전류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벡터들 이용해가지고 A자성이 먼저 나온지 A가 먼저 나온지 압류를 해가지고 전압이 먼저 나온지 전류가 먼저 나온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수식을 외우는 방법을 아예 설명드렸습니다. 벡터도로. 그걸 이해해놓고 쓰시면은 중간에 식이 틀리더라도 쓰신 데는 지장 없더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선지락 전류하고 일선지락 전류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걸 안 해놨네. 자, 그러면은 31번 유도리액턴스 값 곱하기, 여기서도 딱 한번 다 열어놓고 알파가 안 붙였죠? 거기하고 딱 맞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파를 어디까지 붙여놨는지 잘 몰라가지고 31번 말고 32번도 한번 열어놓고 다 같이 한번 열어놓고, 여기 알파 붙였죠? 이런 거 일단 다 한번 열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33번 알파 붙은 것들 위주로 좀 느려가지고 34번 거리계전 방식, 35번 분산전원. 오늘 40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진도가 안 나가네. 사실 하루에 한 30개 정도 나가면 딱 적당합니다. 30개 정도. 30개 정도. 그것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보통 다른 학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문제 나갑니다. 10문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주 아닙니까? 23주 되니까 230문제 하는 겁니다. 230문제를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컨셉이고요. 저는 이제 20개를 했다라는 거는, 20개, 30개를 했다라는 거는 더 빨리 돌아간 겁니다. 왜? 키워드만 하고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35번이 됐고, 다음에 봐서 과정 같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개만 딱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럼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딱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연구반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다른 연구반들도 보통 그렇게 하니까. 왜? 일단은 10문제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문제를 그 주 동안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문제를 예습해가지고 오면 다시 또 나가는 거고. 그럼 10문제라는 건 하루에 2문제거든요. 5일이니까. 2문제 내지 3문제입니다. 왜?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니까. 그 20문제로 보면은 3, 7에 21, 3, 6, 18. 그래서 하루에 3문제나 4문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36번이
또 그냥 없지만 이렇게 40번까지는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 오늘 37번이 배전설로 전압조정 방식. 이렇게 하면서도 배전설로에 전압조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뜨는데 그림 같은 거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그림이 어디 나왔냐?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죠. 뭐 누가 새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제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림이죠. 다 40번까지만 열고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틀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31번 유도성 리액션트,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 되겠네요. 아까 위상 30도 40도 이건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32번 단락비 정무 앞계 삼유지계. 이제 되셨죠? 키워드 동그라미 치시고, 그림 그리는데 뭐라고? IF2, IF1 계좌전류, IN, IS 전격전압. 그리고 이게 단락 곡선, 얘가 무바 포화 곡선. 이거 이제 아까 했으니까 됐죠? 이거 그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하고 또 헷갈립니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도 단락비 충전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림이 헷갈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고, 뭐라고요? IF 여기일 때는 IN이고 IF 다시일 때는 IS고, 그 그림 그렸죠. 그래서 그걸 위로 하면은 그게 IN분의 IS가 되고, IN분의 1 곱하기 X분의 ILN에서 그게 IN하고 IN이 없어지니까 X분의 1이 돼서 이게 KS, 단락비가 되더라. 이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하고 같더라.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이제 발전기 단락비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은 얘가 X분의 1입니다. XD분의 1. 그게 단락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비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요? 수력 발전은 이게 더 크다고. 이렇게 보통 화력은 얼마? 0.4에서 0.6, 수력은 0.8에서 1.2. 단락비가 크다는 건 수력은 얘 용량이 이게 크다는 얘기니까 그건 뭡니까? 얘 자체의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좌상실은 2분의 XD분의 1입니다. 2분의 XD에서 이 값이 여기서 계좌상실을 냈을 때 요렇게 이제 계좌상실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단락비 여기 보시면 0.5에서 0.7, 0.8에서 1.2 해놨죠? KS를 높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단락비가 큰 경우하고 단락비가 작은 경우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이 구분을 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8글자 뭐였죠? 구전으로 정해진다고 했는데, 구한가전, 반무충효. 이렇게 단락비가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구전으로 정해지고 있다라고 외우시라고요. 구전, 말로 정해지고 있다고요. 말로. 썰. 구한가전 반무충효. 구조, 안정도, 가격, 전압변동률, 전기자 반작용, 전압변동률, 구한가전 전기자 반작용이네, 무효전력, 무효 충전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 용량, 효율. 자, 보실까요? 요거 빼고, 전압변동률, 구한가전, 전기자 반작용, 무효전력, 충전, 송전선 충전이죠? 효율. 됐죠? 8개. 아까 그 과부하 내량만 빼고, 왜냐면 9개로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4개로 하다 보니까 8개 외웠습니다. 그냥 저는. 구한가전 반무충효 해가지고 보시되, 왼쪽은 다 좋습니다. 오른쪽은 다 나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에 코미디에서도 그랬죠.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왼쪽은 다 좋습니다. 철기계, 튼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정도 측면에서 안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철기계니까 철이니까 튼튼하겠죠.
대신 이제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좀 비싼 거지만 이것도 좋은 거로 보는 거죠. 가격은 비싸지만은 뭐야? 기계가 크고 튼튼하다. 이게 좋은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냥. 그렇다 보니까 중량이 무겁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다. 이런 거고 요거는 그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전부 다. 과부하 내력도 크고 전압 변동률 작습니다.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적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반무, 반무, 무효 전력도 어떻게 봅니까? 얘가 더 크죠. 요거보다 그림에서. 왜 철기계니까 KS가 크다고요. 여기서도 KS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무효 전력의 공급 용량이 더 크다 이런 거고요. 송전선 충전도 아까 보시면 여기 있죠. Q, KS, Q 다시 여기 부분에서 KS가 크면은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게 작다는 얘기죠. 얘가 크니까 얘가 작으니까 얘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부분 요거다. 그래서 설명하고, 얘는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요게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효율 좋다. 요 정도로 보시고요. 구한가전 반무 충용.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다른 거는 빼고, 얘도 빼고. 여기 변압기 발전기 병렬 운전인데, 발전기 병렬 운전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키워드 뭐라고요? 크위즈 파상. 그럼 변압기 병렬 운전의 키워드? 상공 극정각 Z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대통병익종 위 주 파 상 나오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것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이거는 쓰셔야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왜? 일단 여러분은 25점을 맞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10점을 쓰기 위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 보시고 이제 10점만 쓰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게 되면 자신감 붙습니다. 10점이 나오면 요거는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 살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살 붙이는 훈련들은 제가 또 해드릴 거니까. 거리 계정기 뭐라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개정 방식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동작 원리 그림 나와야죠 무조건. 여기 주의하실 게 뭐라고요? R은 I분의 V죠. 임피던스니까. Z는 I분의 V인데 V는 PTB, I는 CTB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PT 부분의 CTB로 바뀌어진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PT 부분의 CT가 바뀌어진다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ZL에 대한 드론 입력에 대한 PTB, CTB니까 요거 PTB, CTB만 생각하고 나중에 PTB, CTB만 쓰고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또.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시라고. 요거 있고 요거 입력에 대해서. 왜? 요게 그 2차 측에 대한 여기 사고 지점 여기까지의 어떤 부분이라는 얘기죠. 2차 측으로 들어온 전류가 1차 측에 들어온 전류의 PT 부분의 1이니까 그 지점을 환산할 때는 요 I원분의 V원이 그 지점이죠. 지점에서 몇 배만큼 이 ZL이란 전체적인 길이에서 ZL은 전체적인 길입니다. 여기 끝에까지. 요 끝에까지 중에 얼마 지점 쪽이라는 걸 알기 위한 그 비율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2차 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압 전류를. 그러니까 2차 측으로 받아들인 전압 전류는 뭡니까? 1차 측의 전류를 PTB나 CTB로 나눈 전류가 2차 측의 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측의 전압 전류비가 뭡니까?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큰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기준 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얼마만큼 도착하는지 그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리액턴스형, 모형, 옵셋형, 임피던스형 해가지고 옵셋, 모형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85%, 150%, 225%, 존 A, B, C, 존 1, 2, 3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셋, 여기 존 1, 존 2, 존 3에 대한 그림을 이제 존 3가 옵셋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 나왔죠? 처음에 사이클이 여기가 1에서 3사이클.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사이클? 20사이클. 세 번째 몇 사이클? 80에서 100사이클. 기억나시나요?
이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저번에 여기서 1에서 2사이클, 여기 한 20사이클, 여기서 80에서 100사이클, 답안지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좀 빠져있는데 좀 넣어주라는 얘기죠. 여기 순시, 지연, 지연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순시가 되고 지연이 됐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그림에서 막 표현을 해주시라고요. 이 안에서도 당연히 표시가 되죠. 여기서 안에서도 24사이클, 100사이클 표시가 되는데 뭐라고요? 모든 부분은 여러 군데서 막 다방면으로 표시를 해주라고요. 예? 나 잘 산다고 귀걸이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화장도 잘하고 이래야지 뭐 하나 한다고 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일단 얼굴이 예뻐야지. 그것도 빛을 발하는 거죠.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 기본 키워드가 나와야지 얼굴이 예뻐 보이죠. 아이고 참 잘 썼네 이렇게 예뻐 보여야죠. 먼저 답안지가 예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귀걸이도 달고 화장도 하고 그림 그리고 도표 그리고 수식하고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얼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성형의 조건으로 여러분은 키워드를 먼저 하시란 얘기입니다. 키워드. 저 예뻐 보이나요? 키워드를 딱 보여주시란 얘기죠. 제가 맨날 키워드만 얘기하죠. 그럼 키워드 얘기 잘하시면 예뻐 보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자,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됩니다. 저 민성 씨한테 물어보시죠.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몇 번째죠 이게? 여러 번 하니까 되죠?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네? 네. 반복밖에 없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압니다. 이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뭐 얘기할 텐데.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면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답안지를 쓰는 것도 대충 생각이 난다고요. 일단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자꾸 집어넣는 것 뿐이고요. 적용상의 문제점. 키워드 뭐였죠? 한 대 여러 번 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어? 어? 자기가 때려줘야 돼. 아가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아분, 가전, 직동, 다타. 아크저항의 영향. 분리효과가 되죠. 그 다음에 가까운 지점 고장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언더이 리치가 일어난다고요. 아분가전 전압상실 시 오동작이 일어난다고요. 아분가전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가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가까운 지점 고장시 동작이 되는데 부동작 되고 얘는 오동작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분가전 직류분에 대한 오버리치. 그리고 동기탈출 시 응동, 다상사고 시 뭐라고요? 유오라고 했죠. 유오.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동작하는데 언더리치. 타상사고 시 동작하는데 오버리치. 이렇게. 그리고 적용 이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분산. 분산형 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전력회사의 대규모 전원과는 다른 소규모로서 소비자 근방의 분산 배치가 가능한 전원이다. 그래서 여기 발전 이유 연역이라고 아까 설명해놨죠? 분리해서 발전 이유 연역. 맞죠? 발전 기술이 어떻게 됐냐? 발전 설비가 어떻게 됐냐? 이용 형태가 어떻게 됐냐? 소유가 어떻게 됐냐? 연기 운전이 어떻게 됐냐? 역조리가 어떻게 됐냐? 왜? 개통하고 병렬 운전을 하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은. 팔아먹으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왜 씁니까? 땅 투기도 있지만은 투자해놔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 직원은 옛날에 초창기 할 때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에 막 잔고가 막 몇백만 원씩 찍혀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손익분기점이 넘은 것 같은데 뭐 회사 뭐 하러 다니니까 통장에 몇백만 원씩 찍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기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이 계속 태양광 일을 해왔거든요. 지금도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있으면 또 하겠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그 지원받는 게 없어졌습니다. 많이 금액이. 옛날에는 한 500억 하다가 그 다음에 300억 하다가 그 다음에 150억으로 뚝뚝 떨어졌거든요. 초창기 때 이게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윤이 많이 남기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어떻게 될지. 물론 거기도 ASR로 쫓아다녀야만 됩니다. 인버터 고장 나거나 그러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은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전보고독 단상역주. 아까 얘기했죠? 전보를 받으니까 전압변동, 보호협조. 문제점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썼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까지 다 써주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제가 옛날에 이거 썼을 때, 17점 이상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보고독 단상역주에다 여기 한 줄씩 썼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고 수식 쓰고, 예? 요 정도에 이제 이런 그림 그려주고, 여기에 뭐 분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딱 썼더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2페이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 17점, 18점 나왔다는 얘기죠. 그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점수가 까였겠죠. 제 기준으로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 나왔고, 저라도 그 정도 쓰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고 쓴 사람이기 때문에 15점 이상은 줍니다. 15점 정도는. 최소 15점은 줍니다. 25점짜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모범 답안을 갖다 썼는데 15점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17점 정도 딱 보았는데 17점에서 20점 사이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면 되는데, 보통 쓴다고 해도 20점 이상은 받기는 힘듭니다. 진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 20점 이상 주려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좀 집중하는 겁니다. 요거 예제 몇 다시 말? 예제 7-3. 그러면 이제 예제 7-3이 뭔지 가서 보셔야죠, 이제. 몇 줄 안 되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효전력 P는 E와 V의 위상차에, 무효전력 Q는 전압 강하에 밀접하게 관계됨을 벡터도와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25점짜리로 나왔다고요. 그럼 얘가 그림이 단거리 송전선로의 등가회로하고 벡터도. 여기 등가회로가 없죠? 여기는 이제 벡터도하고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했지만, 등가회로도 그려주시라고요. 등가회로 그린 거하고 안 그린 거하고 점수 차이가 납니다. 눈에 띄니까. 이 사람은 알고 그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이 벡터도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뭔가 등가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압강가 생기고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다. 회로 이론적으로 비교할 만한 등가회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식. 아까 설명드렸죠. 단거리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PR을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 V를 곱해가지고 VI 코사인 세타를 만들고 뭐 지지가 볶았다. 요 정도 내용만 아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델타 V하고 델타 V는 뭐라고요? 무조건 이게 다 델타 V라고, 요게 다 델타 V고 요것도 다 델타 V라고요. 근데 여기서 R값이 작다라는 기준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요. R값이 X값에서 작다라는 기준만 가지시면 PR은 없어지고 여기는 QR은 없어지죠. 그 기준으로 하면은 델타 V 나오고, 그 부분은 이 E-V고 E 사인 세타라고 그냥 그 요거만 문제에서 답이 나와있죠. 뭐라고요? P는 전압강하에 비례하고 Q는 위상차에 비례하다는 걸, Q는 전압강하에 비례하고 P는 위상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에다 그냥 요 사이를 델타 V를 해가지고 이 델타 V가 E-V고 요 델타 V는 E 사인 세타로 그냥 정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니까 몰라도 답은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흐름만.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 흐름은 뭡니까? 등가회로 그리고 벡터도 그리고 난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가지고 PR 플러스 QX로 만들어서 R이 X보다 작다라는 기준에서 나머지 수식을 풀면 이게 델타 V로 나눠지고, 그 델타 V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아까처럼 결론 수식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냥 풀었으면 된다고요. 요게 10점짜리 딱 정의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셔도 이게 잊어버려도 뭔가 흐름을 가지고 유추를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모든 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뭐 2분의 Z 알아? 그 흐름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할 때 2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걸 뺐는데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났죠. 전압이라고. 근데 그 수식이 나오려면 앞에서 2분의 Z니까 병렬로 빠진 전압만큼을 계산해서 딱 계산하면 2분의 1 된다고요. 저도 이제 전압 강화로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원초적인 데이터를 주고 나서 거꾸로 하니까 이제 그 값이 이제 확실하게 더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솔로, 전압조정. 배전솔로 전압조정하면서 전압조정 설비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요? 여기 발전소부터, 그리고 송전솔로에 대한 부분, 변전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상변압기에 대한 부분, 배전솔로에 관련된 부분, 그 모든 부분을 다 전압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거죠. 전압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고요? 오늘 배우신 게 뭡니까? 무유전력을 제어한다고요. 근데 이제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하고 간접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게 아까 OLCC, LRC 같은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AVR이라든가 뭐 AQ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AVR 조정하는 건 직접 전압이겠죠? AQR은 간접 쪽이겠죠? 그걸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개념을 쓰기는 좀 그렇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때 어떻게 전압을 조정하냐 이거죠? 그럼 뭡니까? Q 성분을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전압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조정 설비죠. 그래서 이제 Q 성분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거죠. 직접 전압 조정하거나 간접 조정을 제어하면서 쓰는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쭉 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머블에 대해서도 하고 SVR도 한다고 했죠. 이거는 모선이니까. 지금 아까 배전솔로라고 했으니까 변압기 2차 측의 모선에서 나가는 그 배전솔로를 전압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아까처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배전솔로에 대한 전압 조정하는 방법, 배전솔로 쪽은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2차 측에서 OLTC를 이용해가지고, 거기가 배전솔로 아닙니까? 22000DL 라인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 모선에 대한 전압을 또 제어할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SVR 아닙니까? 모선을 제어하는 방법, 급전선을 제어하는 방법, 모선과 급전선을 같이 제어하는 방법. 그게 SVR에서 모선 일괄 조정 방식, 그리고 급전선 조정 방식, 모선하고 급전선을 같이 제어하는 방식.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걸 보시면은 이게 그쪽이다 아는데, 아까처럼 오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실 때 그런 그 큰 컨셉을 앞에다 좀 넣어주시면서 이 내용을 끄집어 나가면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앞에 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 거는 정의에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전솔로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뭐의 조정, 2번 뭐의 조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 2에 뭐가 있고, 3, 본론이다 이거지, 본론. 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고, 결론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나와줘야 되고. 아까 서론 부분에서 잠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면 답안지가 그게 이제 17점이 아니라 20점짜리로 올라가는 비결이 되는 거란 얘기죠. 간단하게 키워드만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겠네. EMS 아까 얘기했죠? 적체직 신경주 나오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림. EMS 나오면서 요거는 기계 발급 안자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CCC, NCC, RCC, HRCC. 그 다음에 345, 154, 수력. 여기 MIS. 뭐 이런 그림들 나와 있다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기계 발급 안자원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아, 보시면은 이게 뭐였죠? 765 격상인데, 격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했던 부분. 여기는 154, 345, 76에 대한 철탑에 대한 비율, 손실률에 대한 비율, 그리고 송전 용량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 송전 용량 같은 것도 보시면 400, 2000, 6500. 요게 한 7000 정도 되죠? 전압의 자승이 비례한다고 그랬죠? 요거 같은 손실률은 줄어들죠? 100%에서 20%, 4%. 그럼 철탑 면적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154 기준으로 할 때 똑같은 용량 대비 면적은 줄어들죠. 55평, 60평, 160평.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되고, 요거 몰라도 되는데요. 요런 정도, 55평, 60평, 160평이고, 면적비는 100%, 21%, 11.7%다. 뭐,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좀 빨리빨리 넘어가긴 하지만, 이제 배전솔로에 대한 그 무정정분법.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뭐 차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바이패스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활선 부분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정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잘 애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딱 요거를 애워주셔야 된다고요. 무정전공법에는 임시송전공법하고 활선작업공법이 있는데, 임시송전에서는 뭐 공사용 개폐기가 있다. 아니면 부하전환공법에서는 바이패스나 발전기 공법이나 이동용 변압기 차를 사용한다. 임시로 송전하는 거는. 활선에서는 핫스틱이나 로봇공법. 이건 간접적으로 왜?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로봇이 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활선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활선 상태에서 직접 공법에서는 활선 작업자가 하는 거고 대부분은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전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부하를 전환해가지고 한다고요. 발전기 공법도 보시면 그 이동용 변압기 차가 이용해서 바이패스를 통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하고 여기 3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활선 상태에서는 간접하고 직접 있는데 핫스틱하고 로봇 공법이 있고 직접 공법에는 직접 활선 공법이 있고 임시 송전 공법에 바이패스하고 발전기하고 이동용 변압기 차가 있다. 요 3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요 6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용 개폐기, 뭐 활선 작업을 한다. 바이패스 어떻게 된다. 바이패스가 뭡니까? 대규모 배정 공사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바이패스도 쓰는데 바이패스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발전기를 이용해서 바이패스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발전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용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해서 이동용 변압기를 해서 그 전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 구간을 죽여주고 임시적으로 송전해가지고 살려준 상태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끝나고 나시면 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용 변압기 차로 해서 바이패스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임시 송전 공법이 딱 이해가 되실 거란 얘기죠. 그리고 활선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간접하고 직접인데 간접이 아까 뭐 스틱을 이용한다든가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6가지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차가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40번 이후부터 다음 주에도 한 뭐 60번이나 70번까지 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욕심은 과대했으나 뭐 결과는 미약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